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태화라고 합니다. 태화. 큰 불이 아니고요. 근데 화파라 그래서 비유 맞춰주는 게 제 특기입니다. 태화. 화합하는 게 목표로 살고 있고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요. 사찰이나 기업, 관공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로 좋아하시잖아요. 타로, 거기서 동양 타로라고 해서요. 그 타로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특허를 출원했고요. 그 다음에 서양 타로, 동양 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역학 시간 중에서 이제 명리 시간이니까요. 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인상이 찌그러지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를 알아갈수록 처음에 기대했던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는 거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라는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3년, 5년, 10년 방황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요. 운명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운명이 있는가? 운명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운명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명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이랑 이 점이랑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명이랑 점이랑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리학은 명에 대한 거죠. 명리학은 점술이 아니에요. 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예, 사주 보러 왔습니다. 예, 뭐가 궁금하세요? 집이 언제 나가나요? 이런 거는 사주는 명인데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 저 사주 보러 왔어요. 그러면 예, 네. 저기 올해 남편이 승진을 할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실 다 점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명이라는 것과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 학문을 하다가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거는 잘 맞는데 작은 건 잘 안 맞아. 그럼 뭐냐면 원래 명이라는 건 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점이라는 거는 작은 거를 보는 거예요. 점이라는 건 작은 걸 보는 건데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이 점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을 하시려면은 명이라는 거, 명리학을 하시면서 점학을 내서 하나 정도는 플러스해서 배우시는 게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명리 이론을 하면서 명리 이론은 되게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꼭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용신을 씁니다. 용신학파예요. 격국도 씁니다. 이거를 안 쓰는 학파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이론도 다 배웠는데요. 그래도 요게 좋아요. 요거를 써야 됩니다. 근데 왜 용신을 써야 되는지, 왜 격국을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괜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용신은 좋은 운에 왜 쟤는 사업이 망했습니까? 왜 기신운인데 쟤는 잘 됩니까? 이런 거는 요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배우시고 온 분들은 요거 설명을 해주면 아주 좋아하고요. 처음 듣는 분은 저 단어는 뭐야? 용신이면 드래곤? 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필요한지가 이해. 그 다음에 신살. 아니 나한테 백호대살이 있다고 나한테 도화살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꼭 써야 되느냐. 아유 어떤 책 보니까 쓰지 말자고 한다. 예, 신살은 꼭 써야 됩니다. 신살은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얘는 사건을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는 신살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합충 이런 것들이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내가 살아가는 큰 틀이에요. 큰 틀. 내가 살아가는 큰 틀입니다. 살아가는 큰 틀. 얘는 내가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 좋은 나쁘는 보는 건 얘로 하는 거고요. 얘는 큰 틀, 얘는 사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데 기본 생각이 없이 얘만 중요시하는 학파는 왜 나쁜 일인데 뭐 좋은 일이 나고 좋은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명이냐 점이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과 점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으면 사주 써놓고 이사운이라든가 또는 뭐 사조로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요게만 빠지면 또 운명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올해 이혼 사회충이 오니까 뭐 인신충이 오니까 묘충이 오니까 나는 그냥 올해 이혼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이혼합니다. 나는 소재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이 없겠구나. 그냥 진짜 돈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 뭐냐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자기 최면이 돼요. 자기 최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럴 거야 하고 최면을 거는 거랑 똑같이 돼요. 흠뻑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학문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운명론에 빠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학문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못생긴 얼굴이 나타날 수 있죠. 이쁜 얼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못생긴 대로 이쁜 대로 가꾸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뭐 묻었으면 떼어내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학문이지. 우리 남편은 도화살이 있으니까 바람을 필 거야.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틀이 없이 이 공부를 하시면 이런 책이 있어요. 반푼수는 살인보다 더 무섭다. 그 다음에 손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생각이 없이 사람을 상담을 해주면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이혼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 이혼 안 하고 사는데요. 그래? 틀렸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첫 시간에 이걸 해주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배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렇네요. 근데 저한테는 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죠? 아마 처음에 하시는데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맞추는 거에 신경 쓰느라고. 오늘 나눠준 프린터에 보면은 좋은 운과 나쁜 운에 대한 프린터가 있어요. 좋은 운과 나쁜 운에 대한 프린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고정적인 뜻입니다. 고정적. 명령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정적. 그러니까 천명 하늘이 고정적으로 나에게 준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런 건 어디서 생기냐면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지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태양이 우리를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하늘에 이런 궤도가 있어요. 그 궤도를 황도대 이렇게 부릅니다. 과학적으로 황도대 이렇게 불러요. 그 황도대에 뭐가 있냐면 별자리가 있습니다. 별자리. 이런데 별자리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별자리로 28수라고 불러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각항저방 신미기 두려 위실벼 뭐 이렇게 쭉 불렀어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부른 거예요. 별자리는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쳐봐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별자리를 이렇게 도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으면서 실제 태양이 있으면서 지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보이죠. 그럼 내가 여기 이제 이쪽이 만약에 봄이다. 봄에 나타나는 별자리가 다르죠. 또 이렇게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때 태어났다. 이때 태어났을 때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별자리라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별자리 환경.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요. 우주선, 그래갖고 우주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날르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많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어떤 전파가 온다 이런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별자리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별자리 환경이 다르니까 그 사람이 받는 에너지가 다른 거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의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음양으로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음양으로 표현을 하고 요거를 또 오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에너지는 동양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자꾸 이제 문명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문명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음양 오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간지라는 거를 밝혀낸 겁니다. 육식간지. 간지라는 건 뭐냐면 청담과 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별자리 에너지 온 게 얘는 뭐 목기운이 몇 퍼센트, 금기운이 몇 퍼센트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학문적으로 간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병신년이잖아요. 병신. 얘는 화고 얘는 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지화한 거예요. 그래서 연, 월, 일, 시 하고 이제 사람들이 학문 체계를 만든 겁니다. 요게 명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명리학은 이론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태어난 시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요 최근 논문들이나 텔레비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에 와서야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온도라는 게 있어요. 온도. 악어백 좋아하시죠? 악어백. 악어백 있잖아요. 근데 사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악어의 알이 부화하는 온도가 암컷이 되느냐 수컷이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의 온도가 몇 도냐 차이에 따라서 그게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알의 온도로 맞춰주는 게 그 악어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 악어도 될 수 있고 남자 악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사람도 겨울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봄에 태어난 사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을 갖고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실험할 수는 없는데 악어를 갖고 악어 알을 갖고 온도가 그 악어에 영향을 주는 거를 해봤더니 정말 남자 악어 되고 여자 악어 되는 게 나온다. 이것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악어 알 온도 이렇게 쭉 하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건 학술지에서 봤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저런 데 관심을 가지냐? 아니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날씨, 그 다음에 그 시간대, 봄이냐 여름이냐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런 거나 얼른 검색해보고 보게 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요즘에 와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명리적 이론들을. 그러니까 너무 참 신비하죠. 근데 이거는 동양에 있는 사람이 천몇백 년 전서부터, 물론 그 전서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거는 그때인데 그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냈다는 게 저는 참 신비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에 고정적으로 받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